네. 24회 기출문제 문제 3번에 2번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결국 이것도 문제 3번에서 보지만 다시 한번 이 질문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질문만 먼저 파악하는 거예요. 네, 물론 이 질문을 딱 보니까 X1년 중 거래와 결산 수정 분기를 반영해서 이게 모든 거래네요. X1년도 말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래요. 제가 만약에 이 문제를 풀면 패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문제가 4개밖에 없어요. 패스하다 보면 점수가 안 나오겠죠. 어쨌든 하나하나 풀어보면 지금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거잖아요. 정말 작성하기는 건 사실 이게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이게 지금 1번부터 22번까지 주어졌다는 거는 이 각 문항마다 부분 점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회계 처리가 일부 되든 안 되든 일단은 내가 한 회계 처리들은 다 모아서 여기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틀린 것도 있겠죠. 근데 맞은 것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단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일단 답은 적어놨는데 이렇게 어떻게 넣을 거냐? 일단은 저희가 앞에 문제에서 결산 수정 분계는 했거든요. 일단 결산 요거 1, 2, 3번과 관련된 수정사항은 3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거래가 또 있죠? 이런 거래가 지금 더 있거든요. 그리고 기초 데이터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이 기초 데이터에다 숫자를 적는 거예요. 분계에서 현금하고 관련된 분계는 여기다 적고 매출 채권과 관련된 건 여기다 적고 숫자를. 그러니까 다 자산 부채가 어디에 있는지도 다 주어졌잖아요. 현금이 자산 계정이다. 매출 채권이 자산 계정이다. 재고 자산이 자산 계정이고 유형 자산이 자산 계정이니까 유형 자산이 분계를 딱 했는데 유형 자산이 차변 쪽에 잡혔다. 그러면은 뭐 차변에 여기다 숫자를 더하면 되고 유형 자산이 매출 채권이 오른쪽에 회계 처리가 됐다. 그럼 매출 채권에서 빼주면 되는 거고 현금 회계 처리를 딱 했는데 현금이 오른쪽에 기록됐다. 그럼 빼주고 현금이 차변에 기록됐다. 그럼 더해주고 마찬가지죠. 매입 채무가 회계 처리를 해보니까 오른쪽에 기록됐다. 그럼 더해주는 거고 왼쪽에 기록됐다. 매입 채무가 차변에 기록됐으면 빼주는 거고 차입금이 오른쪽에 기록됐으면 더해주고 왼쪽에 기록됐으면 빼주고 자본금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 지금 사실 자본금 변동 효과가 없는데 자본금도 주어졌잖아요. 사실 이대로 그냥 썼어도 부분점수 조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모든 거래에 대해서 다 숫자를 넘버링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옮겨만 적었어도 1번은 맞죠. 자본금 자본이익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거래 내역이 요 결산 수정 분기뿐만 아니라 그 다음 거래 내역도 있기 때문에 모든 거래에 대해서 수정상을 다 해보라는, 그러니까 분기 처리를 해본 다음에 결산 수정 분기를 더해 보라는 거예요. 일단 회계 처리를 다 하라는 거랑 거의 다름이 없죠. 근데 회계 처리 이제 계정 과목을 다 적어야 되는데 여기 숫자만 딱 모아서 적으면 되는 거예요. 한번 보면 이게 문제에 나온 기준 거래를 요약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건들에 대해서 모두 회계 처리를 해보라는 거예요, 결국. 그걸 해보고 이 데이터들을 모아서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로 갈 계정들은 손익계산서로 가고 그리고 재무상태표로 갈 건 재무상태표로 가서 모아서 그걸 각각 작성해 보라라는 건데 결국 회계 처리하라는 거잖아요. 1번 해볼게요. 여러 가지 비품을 8만 원에 구입했대요. 비품 자산이 증가했죠. 비품이 나한테 들어왔으니까 이 회사에. 그리고 현금은 나갔네요. 4만 원 현금 나가고 그러니까 대변에 기록하고 그리고 나머지 4만 원은 못 줬어요. 그러니까 미지급금 주지 못한 금액 4만 원은 또 부채 금액이니까 대변에 기록하고 그리고 보험료가 있잖아요. 일단 회계 처리를 그대로 하면 이거 따라 한 거 기준으로 우리가 결산 수정상을 했으니까 이 회계 처리는 그냥 회사가 한 회계 처리를 따라 해볼게요. 1년분 보험료 8만 원을 납부하면서 전액 비용으로 계산했대요. 현금을 8만 원 내보내면서 대변으로 보험료, 비용을 8만 원 인식을 전액을 한 거죠. 3번을 보면 상품 58만 원을 외상 매입했대요. 그러니까 상품과 관련돼서 돈을 지급하지 않은 금액 58만 원 증가한 거죠. 매입 채무가. 그리고 상품이 내 자산이 증가하게 된 거고. 그리고 공무원에 상품 70만 원을 외상으로 판매했대요. 그리고 신용 판매와 관련해서는 매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제하면 15% 할인해주는 조건이 있대요. 어쨌든 그 조건을 다 떠나서 난 지금 시점에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냐면 70만 원짜리 판고 난 돈을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이렇게 회계처리 하면 되는 거예요. 상품을 팔았지만 하나도 못 받았죠. 매출 채권으로 다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70만 원의 매출 채권 중에 40만 원은 15일 이내 회수한 거예요.
근데 왜 15일 이내라는 단서를 줬을까요? 위에 문제 보면 매출한 다음부터 15일 이내 결제하면 그 결제 대금의 5%를 할인해 준대요. 그래서 매출 채권 자체를 지금 4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회수된 금액을 준 게 아니라 매출 채권 40만 원을 없애면서 현금 얼마가 회수된지는 안 적어놨죠. 근데 내가 추정하면 되는 거고 5%로 할인해서 중고 나머지 금액은 X 1년도 말에까지 매출 채권으로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 매출 채권을 회수할 때 채권 40만 원이 회수되면서 5% 할인한 거는 못 받는 거예요, 내가. 채권은 발생했지만 할인해 준 거죠, 그냥. 그래서 현금은 38만 원밖에 못 받은 거예요. 나는 70만 원짜리 팔았지만 그 중에 40만 원이 먼저 줬기 때문에 내가 그냥 현금을 조금 할인해 준 거죠. 먼저 줬기 때문에. 그 금액은 상품 매출 할인이라고 하는데 이 할인을 순액으로 표시할 때는 매출에서 직접 차감해줘요. 일반적으로 순액으로 표시하죠. 그래서 매출에서 이렇게 차감해줘요. 그래서 상품 매출이라고 적고 가로치고 참고로 이건 할인이다 라고 적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손익계산서 계정인 거죠. 상품 매출 그리고 현금 38만 원. 그리고 6번 보면 광고 선전비 급여 각각 2만 원과 3만 원이다. 그러면 각각 인식하면 돼요. 광고 선전비 비용이죠. 손익계산서 차변. 그리고 이걸 지급했을 때 현금 지급을 가정했어요. 물론 주어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현금 2만 원. 그리고 급여 4만 원 차변에 인식하고 그리고 현금 이렇게 대변으로 인식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을 보니까 1년 지자가 만 원이래요.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럼 현금 대변에 우리한테 외부로 나갔으니까 대변에 기록하고 이자 비용을 손익계산서에 인식하는 이 회계처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이제 보면은 손익계산서에 매출액을 그냥 여기다 갖다 쓰는 거예요. 먼저 갖다 써놓고 70만 원 써놓고 2만 원이 빠졌잖아요. 2만 원 빼주고. 그래서 결국 68만 원이 기록된 거고 매출 원가는 분기에서 매출 원가가 있었나요? 여기서 없었죠? 매출 원가가 없어요. 계정에서 보면 기록 다 해놓은 거 보면. 근데 결산 조정 분기에 있어요. 매출 원가. 그러니까 이것까지 같이 이거랑 이 분계들을 다 같이 고려한 다음에 이게 어디가 BS 계정이고 어디가 손익계산서 계정인지만 알면 각각 기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차변에 있으면 차변 증가시키고 자산 계정이면 증가 감소만 잘 고려해서 기록만 잘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 현금이 있잖아요. 현금이 대변에 기록돼 있으면 기초 재무 상태표에서 4만 원 빼주고 현금 다시 8만 원 빼주고 근데 38만 원 더해주고 6만 원 빼주고 현금만 따라가 보면 6만 원 또 빼주고 이렇게 해서 기초에다가 4만 원 빼주고 38만 원 이거 더하고 빼고 뺀 값을 기말에 만드는 재무상태표의 현금 계정에 그냥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숫자만. 그게 답이 되는 거죠. 그게 적은 게 이 53만 원이 되는 거고 기초에다가 그렇게 증감을 고려한 게. 이 매출채권도 마찬가지겠죠. 매출채권만 따라가는 거예요. 매출채권 여기서 대변했으니까 빼주고 여기선 더해주고 그 값을 여기다 기록한 거고 기초 재무상태표에서 이 값에서 그렇게 증가 감소를 해서 기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재고자산도 마찬가지고 재고자산 사실은 근데 주어졌죠. 문제에서 결산 수정사항으로 문제에서 주어지고 있으니까 그냥 그거 기록하면 되는 거고 선급비용도 마찬가지고 인식하면 되는 거고 선급비용도 그러니까 우리가 결산 수정사항에서 차변에 있으면 더하고 빼고 해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요거는 분계 처리가 중요한 거라서 이 분계를 그냥 손익계산서 계정이냐 아닌지를 파악해서 기록하는 거니까 사실 문제를 접근하긴 되게 싫은 문제였지만 막상 풀어보면 엄청 쉬운 문제죠. 다른 거에 비해서 다른 문제에 비해서 상당히 쉬운 문제인데 이게 처음에 시작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문제를. 그러니까 기출문제 3회 2였죠. 3회 2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